편입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분야 8년차 레오멘토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편입을 준비하는 편입생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학점은행제 편입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6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입 지원 조건을 살펴보면 편입은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나뉘고 일반 편입은 2년 제졸 이상 또는 4년제 2학년 이상 수료자, 학사 편입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조건을 통해서라면 편입을 하기로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학교를 다니면서 편입 조건을 갖춰야 하죠.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을 준비하는 이유는 이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일반 편입,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학사 편입이 가능하죠. 고졸인데 일반 편입을 하고 싶다 거나 전문대졸인데 학사 편입을 하고 싶다거나 또 대학을 다니면서 편입 공부를 하는 게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점은행제와 병행하여 편입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탄탄하게 편입 공부를 하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함도 있고요. 혹은 대학에서 전형 요소로 전적대 성적 비중이 높을 때 성적이 부족하여 성적을 개선하기 위해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는 방법은 우선 어떤 전형을 준비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편입이라면 전문학사, 학사 편입이라면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죠. 전문학사는 80학점, 학사는 14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각 학위별로 충족해야 할 전공, 교양에 대한 학점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이수하지만 대학처럼 2년제는 2년, 4년제는 꼭 4년을 채워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대 학점, 자격증, 복학학위제 시험 등을 통해 학위 조건만 채우면 기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죠. 때문에 고졸 기준 전문학사는 1년, 학사는 2년 과정으로 보통 진행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전공은 경영학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편입 시 보통 전공을 경영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난이도 대비 높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다양하고 성적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을 선택할 때 중요한 2가지는 내가 시험 조건이 되는지, 취득할 수 있는 난이도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경영학은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자격증이 사전공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학점은행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공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전공이다 보니 처음 접할 때 전공에 대한 적응이 가장 수월하고 자료적인 측면에서도 풍부하여 성적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용이하고요. 또 플랜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플랜 B를 세우는 게 가장 수월합니다. 앞서 말했듯 취득할 만한 다양한 자격증이 있다 보니 부족한 학점을 자격증으로 채우거나 독학학위제 시험을 통해 경영학 관련 과목을 합격하여 부족한 학점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편입 지원 시에는 간호학과와 같은 특수전공을 제외하고는 어떤 전공으로 지원을 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꼭 경영학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IT 분야가 편하다면 컴퓨터공학, 상담 심리 쪽이 편하다면 심리학, 얼마든지 다른 전공을 선택해도 무관합니다.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질문도 적지 않게 받아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명백하게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각 대학별 모집 요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학벌로 학생을 뽑을 거면 공인영어, 편입영어, 편입수학, 전적대 성적, 면접 등에 대한 평가를 거칠 필요가 없죠. 학벌을 통해 학생을 뽑는 과정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결과를 보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편입 시험이나 전적대 성적 그리고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을 준비한다라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반 편입보다 학사 편입이 경쟁률이 낮다, 경쟁자의 레벨이 낮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부분은 자신의 상황이나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따라 맞는 말이 될 수도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학사 편입이 더 지원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편입 시 보편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영어에 대해서 남들보다 자신 있거나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더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수월한 일반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편입을 준비하면 이러한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하니 경쟁률이나 경쟁자의 레벨이 분명 더 높아질 수 있죠. 하지만 일반 편입은 학교의 결원에 따라 TO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해 정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학사 편입은 학교의 결원과 별개로 정원이 일관성 있게 나오기 때문에 매해 경쟁률이 평이한 편이죠. 또 학교에 따라 전공에 따라 이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또 전공에 따른 상황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여 그 해의 정원을 보고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중 선택하여 지원하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편입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학점은행제를 알아보기 시작했던 분들은 저와 같은 멘토, 플래너에게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학점은행제 멘토는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 제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플랜대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전반적인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종 학점을 모두 충족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이유로 편입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플랜 설계와 과정 중 점검을 통해 중복 과목, 연간 이수 제한, 한 개의 교육훈련 기간 학점 이수 제한 등을 체크하고 학점은행제 수업 과정에서의 시험이나 과제에 대해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고성적을 받는 방법이나 자료 등을 제공하고 앞서 말한 여러가지 절차 등에 대한 관리를 도와드림으로써 편입생이 편입 공부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서포터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멘토마다 역량이나 경력 또 관리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멘토, 플래너가 누구인지 잘 알아보고 과정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편입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6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레오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